쿠팡셀러라면 세금 폭탄,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벌겠어? 폭탄 맞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번만 확인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금 1,000만 원 아끼는 게 매출 1억 내는 거랑 같아요. 근데 당장 매출 1억 내는 건 쉽지 않잖아요. 몇 가지만 체크하면 세금 1,000만 원 아끼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귀찮다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매출 1억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2달 남았죠. 30분만 투자해도 몇 천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셀러라면 꼭 체크해야 될 절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비, 경비 혹은 투자. 많이 쓰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100만 원을 쓰면 40만 원의 세금을 아끼고 60만 원에 사는 셈이다.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부가세 10% 공제받고 대략 90만 원에서 40%의 세금을 할인받고 54만 원에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알아도 못하는 분이 계세요. 일단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기 가상의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여기 매출액이 5억이에요. 매출 원가, 상품을 구입하고 운송하고 뭐 이런 비용들, 이 3억. 그래서 이걸 빼면 5억에서 3억을 빼면 매출 총이익이 2억.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뭐 급여, 뭐 임차료, 감가상각비, 뭐 통신비, 기타 등등 요 경비를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죠. 요 이익 1억에 대해서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뭐 1,400만 원 이하는 6%, 뭐 이 구간에 있으면 15%, 1억이니까 35%죠. 35% 이제 지방세까지 하면 거의 40%가 돼요. 8,800만 원 초과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누진공제, 뭐 1억 곱하기 35, 40이라고 할게요. 지방세까지. 40% 곱하고, 그럼 4천만 원, 거기에 이제 누진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흔히 착각하시는 게 우리가 월천을 번다 하면 12달 곱하면 1.2억이니까 40% 계산하면 얼마겠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월천 번다고 계산하는 건 그냥 매출에서 물건값 빼고 수수료, 뭐 운송비, 광고비 정도죠. 이렇게 해서 월천 벌었다. 여기서 경비를 계산해야죠. 제가 소비라고 말한 부분. 사업 목적을 위한 소비가 바로 경비입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과 삶이 딱 분리되지 않죠. 예를 들면 노트북을 샀어요. 그거 업무용으로만 쓰나요? 애기들이 보면 안 되나요? 애매한 부분이 있죠. 당연히 100% 사업과 무관한 소비를 경비 처리하면 안 되죠. 근데 사업과 연관이 되는 소비를 늘리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무실에 TV를 놨다. 뭐 촬영 기기를 샀다. 내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지출하는데 그게 경비냐? 제가 유튜버로서 뭐 정보를 위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면 그거 경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비 처리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세무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회식을 했다. 회식비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직원이 없으니까 회식비 처리는 안 되죠. 근데 이 모임이 영업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회식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고깃집에서 30만 원을 결제했다. 이 소비가 없었으면 30만 원 곱하기 40%, 1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게 경비로 처리되면 12만 원을 안 내게 되는 거죠. 버는 셈이 되는 거죠. 무려 40%의 할인을 받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간다고 해볼게요. 호텔비가 50만 원이에요. 근데 놀러 간 게 아니라 뭐 제품 촬영, 영상 촬영 등을 위해서 간 거면 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40% 할인을 받아서 30만 원에 좋은 호텔에 묵은 거죠. 사무실에 TV가 필요해요. 10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사는 셈인 거죠. 또 단순히 소비로만 생각하시면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아무리 세금을 덜 낸다고 하더라도 아예 안 쓰면 그래도 더 남는 거 아니냐. 맞죠? 근데 돈 벌었으면 또 투자도 해야죠. 개인 사업자, 쿠팡셀러 굉장히 열악해요. 뭐 돈을 많이 벌어도 위축되죠.
경쟁도 심하고 뭐 언제 망가질지 모르고 그래서 더 투자해야 돼요. 예를 들어 AI 구독도 1년짜리로 하고 잡다한 외주도 맡기고 그걸 40% 할인받은 가격에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또 기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돈도 더 벌게 되겠죠. 올해 세율이 40% 구간일 것 같다. 무조건 투자하세요. 근데 이렇게 올해 다 땡겼으면 내년에는 세금 더 많이 내는 거 아니냐? 내년에 처리할 경비를 올해 땡겨 쓰는 거니까요. 맞아요. 세율 40% 구간에 오면 당연히 뭐 법인화에 대해서 생각하실 거예요. 내년에 법인화를 하면 개인 사업자 소득은 많이 안 생길 테니까 법인화해 말어 하시는 애매한 매출을 내시는 분들은 올해 소비 같은 투자를 많이 하셔서 내년에 더 벌고 법인 넘어가시면 되죠. 그럼 내년 개인 사업자 매출은 많이 안 나와서 세율이 낮은 구간에 있을 테니까 올해 높은 세율을 맞는 해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게 큰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돈을 모아야 해. 노후가 걱정돼. 내년에도 뭐 똑같이 벌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저축을 하세요. 저축을 해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경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일단 부가세,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입과 경비를 분리하셔야 돼요. 매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혹은 매출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뭐 상품 원가, 운송비, 쿠팡 수수료, 광고비, 매입하면서 발생한 부가세는 이런 거는 내가 낸 부가세, 매입하면서 발생한 부가세는 공제를 받아요. 근데 내가 내야 할 부가세가 있죠. 매출 부가세. 보통 이게 더 크니까 낼 돈에서 받을 돈을 차감하고 우리가 부가세를 내는 거죠. 그럼 경비랑 매입이랑 왜 분리해야 하나? 우리가 컴퓨터를 샀는데 그게 매입 처리가 되면 10%는 환급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서 세금 40%를 덜 내게 되는 거죠. 근데 경비로 인정받으면 부가세 10% 환급은 안 되고 종합소득세, 종소세만 덜 내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 사무기기 등은 다 부가세 환급을 해줘요. 뭐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엄청 큰 금액이 아니면 매입으로 잡고 또 환급해줘요. 근데 매입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으면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되죠. 자동차 같은 거. 차를 하나 샀다. 차를 산 비용은 부가세 환급이 안 돼요. 리스를 했다. 그것도 안 되죠. 렌탈을 했다. 그러면은 부가세 환급이 돼요. 그럼 그 자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돼서. 그럼 차를 사면 얼마를 절세하게 되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되는데 1년에 1,500만 원까지 돼요. 차량 구입비로 800만 원어치, 또 차량 유지비로 700만 원어치, 합쳐서 1,500만 원. 그래서 1억짜리 차를 사면 4천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차는 이야기하면 되게 복잡해요. 자세한 건 세무사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요거 사입하시는 분들, 11688에서 카드 결제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정확한 상품 원가를 아시나요? 여기서 세금이 많이 차이나요. 보통 초반에는 통관시에 나오는 관부세, 관세와 부가세를 줄이려고 어떻게든 적게 신고하려고 하죠. 운송비도 뭐 포함 안 하고 100위안짜리 사면 뭐 80위안에 샀다고 하고 근데 어떻게 80위안에 샀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입하는 금액을 우리가 신고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어떻게 그 금액이 책정되냐면 배대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문서를 쓰죠. 거기다 상품 개당 단가를 위안화로 적게 되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관세사가 이 달러로 바꾼 금액을 관세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문서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근데 이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당장 내는 관세는 거의 안 하니까 부가세 10%를 적게 내는데 이건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에요. 매입 부가세니까. 문제는 이 상품 원가를 적게 신고하면 우리가 실제로 번 돈보다 장부상으로는 더 많이 번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위안의 물건을 사요. 카드 결제하면은 1688 수수료가 3%, 카드 결제 수수료가 2, 3% 정도 되겠죠? 그럼 6%예요. 연으로 따져서 10억 매출에 상품 원가가 3억이라고 하면 상품으로 예를 들면 25위안짜리 상품을 15,000원에 판다고 보면 이 비율이
연 10억 매출에 상품 원가 3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상품 원가 3억의 6%니까 1,800만 원을 더 번게 돼요. 왜냐? 우리가 산 금액이 세관에서 끊어준 그 세금 계산서로 증빙이 됐는데 거기 들어가는 금액을 우리가 적게 신고했으니까요. 그래서 40% 세율이면은 720만 원, 1,800만 원에 40%면 72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주문서를 쓰실 때 거기에 100위안짜리를 샀으면 실제로 결제된 금액, 1688 수수료, 뭐 배송비, 카드 수수료까지 계산을 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한 6%에 10%, 0.6% 정도의 부가세가 더 나오겠죠. 당장 내야 될 돈이 0.6% 늘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그 저축 이야기를 하면 저축도 놀랍게 절세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가장 기본적인 노란우산 공제가 있죠. 그 사업자 버전의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내가 매달 50만 원씩 1년을 넣으면 세율 20%라고 계산을 하면 12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20%의 수익이 확정되는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론 당장 빼서 쓸 수는 없지만요.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한도가 조금 낮아요. 200만 원. 세율 40%면 한 80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을 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자잘한 저축, 투자 덕분인 것 같아요. 노후 대비가 어렵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20%, 뭐 많게는 40% 투자 수익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넣으세요. 저축하세요. 거기에 이제 저축 이율도 한 3%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 연금저축, IRP 이건 연 9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가 118만 원이 돼요. 내가 10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118만 원을 적게 내는 거예요. 이 연금저축 IRP도 이제 당장 못 쓰죠. 뭐 55세 이상이 돼야지 이제 조금씩 빼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금저축 IRP에 보통 이제 뭐 ETF 같은 거를 투자해서 복리로 그냥 돈을 불려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조건 하시죠, 이거. ETF뿐만 아니라 뭐 현금성 자산, 뭐 심지어 부동산 리츠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있죠. 뭐 우리가 주식할 때 뭐 2배, 3배 떡상 뭐 이런 거 말고 10% 연수익 10%만 이제 꾸준히 버는 법 이런 거는 꽤 많은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욕심 안 부리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시작하셔라. 넣는 순간 118만 원 버는 건데 이것만 해도 수익률이 10%가 넘죠. 뭐 저축할 돈이 없어요. 사실 많이 벌어도 이게 돈이 잘 안 돌죠. 맨날 통장에 돈이 없죠. 근데 뭐 한 달에 20, 30만 원 쓰나 안 쓰나 어차피 돈은 모자라요. 항상. 그럴 바에 쌓아두세요. 조금씩이라도. 이게 쏠쏠해요. 돈이 쌓여가는 게. 이 마지막 한 가지, 셀러만 할 수 있는 저축이 있어요. 바로 상품이죠. 잘 팔리는 거 그냥 재고 늘리세요. 해가 바뀌기 전에. 그리고 신규 상품을 또 늘리시고, 뭐 선정산에 있는 돈을 다 쓰고 내년을 맞이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세율이 높으시다면. 뭐 인증받을 거 있으면 올해 이제 연말에 빨리 받으세요. 그럼 40% 할인 받는 거예요. 강의 들을 거 있으시면 올해 결제하시고. 뭐 그러다 내년에 더 벌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올해보다 더 벌면 뭐 법인 전환하셔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절세를 위해서 투자, 소비, 그리고 저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절세가 남았는데 그거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면 절세가 된다. 일단 기부하면 100% 공제받아요. 법정 기부금 단체의 경우 뭐 고아원이나 무슨 재단 뭐 이런 거 있죠. 사실 올해 저희가 셀링으로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밥 벌어 먹었잖아요. 감사해야죠. 식구들 먹여 살려고 이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살아남았어요. 조금이라도 이제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감사할 일들이 생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축의금, 부의금. 이것도 감사죠. 경비 처리가 돼요. 한 건에 20만 원까지.
주변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애 한 1,000만 원, 50건을 채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40% 할인받은 6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 생색을 내는 거죠. 또 이런 것들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마지막으로 거래처의 선물, 뭐 내 동료들, 뭐 협력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덕분에 돈 벌었다. 내년에도 잘해보자. 뭐 선물 보내는 건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고, 심지어 상품권을 산 금액도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사님한테 들어보니까. 근데 이걸로 또 아내 금반지 사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절세에 관한 팁들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은 그냥 정직하게 내세요. 이게 세금 생각하면 일하기가 싫어져요. 리스크를 안고 저희가 고생해서 1,000만 원을 더 버는데 들어오는 게 600밖에 없다. 마진율이 우리가 뭐 쿠팡에서 마진율이 뭐 15%, 20%인데 그게 이제 세금 내고 나면 10% 마진이 안 되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마이너스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더 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세금 줄일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쉬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깝잖아요, 뭔가. 근데 그러다가 절세를 넘어서 뭐 탈세, 그 경계에 서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정신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매출이 계속 10억, 뭐 15억 사이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30억, 50억, 100억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세금 줄일 생각에만 갇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매출 50억, 뭐 100억,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탈세가 아니라 법인 설립하고 뭐 세금 당연히 내는 거죠. 그럼 내 시간과 에너지를 매출 높이는 데 이제 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100억 달성할 수 있겠죠. 쿠팡 셀링도 같아요. 마진 몇 프로, 광고비 얼마 손해, 이런 거에 갇히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마진 5,000원에서 500원, 경쟁 때문에 내가 500원을 더 깎는 게 너무 아픈 시절이 있어요. 근데 어찌저찌 이제 경쟁을 하고 막 아이템 뭐 매칭되고 막 똑같은 거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막 3,000원, 2,000원, 1,000원 마진이 되었어요. 가격을 낮춰서. 근데 예전에 팔던 거에 10배가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을 낮추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팔 생각을 손해보는 것보다 더 벌 생각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잃는 게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강제로 버는데 집중을 시켜야 돼요. 올해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영상을 통해서 세금 아껴서 몇 천만 원 더 벌어봅시다. 뭐 간단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내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더 많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